네,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월요일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권 오늘 바로 들어갈까요? 오늘 키워드는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제 주말 동안에 지난주에 있었던 주말 여러가지 이슈 부분들을 좀 디테일한 분석 부분하고 이번 주에 일정 관련된 부분들을 녹음 부분들을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지난주 장 시작, 미국 시장의 어떤 키워드 부분들을 본다 하면,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9월 하순이 되면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잡아야 될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상당히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많이 상승했고, 목표가 부분들이, 상승 부분들이 큰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기대치 부분들이 상승을 하면서, 컨센서스 부분들이 상향이 되면서 6% 정도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 이제 3, 4분기 실적의 컨센서스 부분이 한 14조 정도, 반도체 쪽에서 한 10조 정도,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3분기가 지금 14조가 코멘트가 되고 있고, 4분기가 16조가 지금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조금씩 형성이 좀 되는 것 같아요. 3분기에는 반도체 쪽, D램이라든지 3D 랜드 쪽의 강세 부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 보고, 4분기에는 이제 여기에 그 갤럭시 노트 있죠. 이번에 발주 부분들, 그 신제품 부분들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좀 호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플러스 알파. 항상 보면 그 실적의 기대치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2, 4분기 중 끝나고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예상 가이던스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 너무 예상치가 높다 보니까 막상 실적 발표가 된 다음부터는 꺾였죠. 꺾이고 나서 이제 이걸 넘어서는 실적 관련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일단 반응을 하게 되고, 여기에 글로벌 유동성이 조금 플러스 알파 효과 부분들을 주면서 전기전자 쪽에 반등 부분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드렸죠. 그 부분 참고를 다시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게임주가 시총이 30조 시대가 이제 개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건설업종하고 맞먹고 있어요. 게임주 시총 30조 시대. 그 뒤로 지금 많은 회사들이 또 추가 상장 부분들을 하면서 좀 규모가 커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펄어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 드렸던 블루월. 지금 동시간 접속자를 계속 지금 오버슈팅이 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고 있다라는 코멘트죠. 그럼에 따라서 당연히 동시 접속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를 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 영역 자체가 글로벌 영역 부분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약간 뭡니까, 무한대, 국내 대비 무한대에 가까운 그 업그레이드 부분들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즈 시총 30조 시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게임주하고 그럼 전기전자 쪽하고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항암제 쪽에 지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이오시밀러가 항암제로 영토 확장 부분들이 되는데,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추가적으로 국내 출시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진출 부분들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일단 실적까지 끌어주면서 업그레이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로, 오늘 키워드 부분들은 엔비디아 6% 상승, 삼성전자 3, 4분기 14조, 4분기 16조, 그리고 게임주들의 시총 30조 시대,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의 항암제 용토 확장 부분들은 뭐 한 1, 2주 정도 계속 코멘트를 좀 드렸으니까, 그 부분이 이번 주에 모멘텀 부분에서 좀 대략적으로 큰 덩어리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고, 주말장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미사일 발사, 지난주에 미사일 발사 관련된 부분들 나왔을 때 오전장만 끝나고 유동성은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 물론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지금 1130원대입니다. 이 내용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완벽하게 해소됐다는, 약간 뭡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흐름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그 주말 마지막에 우리 대통령하고 그 트럼프하고 전화통화 부분들이 있었죠. 이번에는 트럼프 측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했다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 선심 쓰는 것처럼 그 뭐 안보 위기 관련해서 해결해 줄 테니까 무기사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무기사를 하고,
외국 쪽에서는 뭡니까 중국한테 지금 샌드위치로 중국한테 사드템의 영양 부분들 롯데마트 뭐 철수라든 이런 부분들도 진행되고 있고 또 미국은 그런 틈새 부분들 이용해 가지고 우리한테 물건 팔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들은 그 어떻게든 뜯어 먹으려고 하는 아무튼 그 오는 모습 보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이 그 으르렁거리는 모습들은 그 변수에 뭐 무기를 팔든지 아니면 지난번 FT 승인 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자기들의 실속 부분들을 참기 위한 하나의 포석 부분들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부분들이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 일부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 외에 해외 매크로 움직임 부분에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당일 특히 엔화 같은 경우에 뭐 잠깐 강세 나왔다가 바로 또 꺾였죠.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단지 이번 주에 이제 트럼프 유엔 기조연설, 그 다음에 19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 21일, 북한의 연설 부분들도 좀 예정이 좀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또 이렇게 말로 어떤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걸로 인한 달러가 조금 눈치 보기 장세 부분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유가는 이제 거의 이제 50달러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9.89. 조만간 그 유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오펙이나 비오펙 부분들 수출 물량 부분들 감산이 아니라 수출 물량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다라는 코멘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감산 연장 부분들이 내년에 좀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으로 지금 반등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은 뭐 시조 공수의 감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유시설 부분들이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50달러의 상승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실 부분들은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금리 인상 하든 안 하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시장에서 글로벌 경기가 그 디플레이션 되는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더 나아요. 단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라 그래요? 속도라 그래요. 속도만 미리 예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아주 느린 속도로만 올라가면 된다 라는 얘기. 어떻게 보면 경기에 대한 그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일반 투자자들한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심리 부분에서 확고하게 중앙정책의 그 방향성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민간기업 부분들 어떻게 될 거냐면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정도.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과 급하지만 않으면 돼요. 급하면 문제가 좀 틀어질 수 있지만 지금 뭐 유가 조금 올라오고 소비자 물가지수 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각 미국도 마찬가지고 해외 쪽도 자기들이 설정해놨던 그 가이드라인 물가 상승 지수에 한참 지금 못 미달했죠.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는 없어요. 빨라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드리고 S&P 지수가 차상으로 2500포인트로 첫 번째 돌파 부분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AT&T가 자사 프리미엄 고객에게 HBO가 최근에 그 왕자의 게임인가요? 거기를 대표적으로 퍼블리싱 했던 회사인데 HBO의 무제한 제공을 하고 모회사가 타임했는데 인수 가능성 부분이 조금 분석이 좀 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 T모바일이라는 회사하고 넷플릭스하고 컨텐츠 협약 부분들에 따른 대형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부분은 요즘에 카카오 요즘에 서비스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넵튠하고 같이 블루홀의 지분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 상승 부분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카카오 주차 서비스 관련된 프로모션 부분도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카카오가 이제까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작년 중반 정도에 저희들이 한번 분석 부분도 좀 했었는데 네이버랑 분석 부분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뭘로 주가 하락 부분이 나오냐면 1조 이상 정도의 자금을 써서 했던 로엔이 있죠. 멜론은 너무 고가에 샀다. 아니에요. 지금은 로엔을 그 정도 돈을 주고 산 값어치를 하고 있어요. 그걸 뭘로? 카카오 미니라는 그 스피커 있죠. 스피커 서비스의 핵심 뭡니까? 음악 서비스예요. 음악.
음악을 기분을 우러하니까 음악 틀어줘라면 그걸 음성 인식 부분들로 인식해 가지고 거기서 자동 플레이 부분들을 하죠. 자동 플레이 부분들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기본 유저층을 확고하게 좀 뭡니까? 유지시켜주는 그 어떤 시너지 효과 부분들 분명하게 주고 있어요. 어제인가요? 제가 이제 그 어느 동영상에서 네이버 미니, 카카오 미니하고 네이버 스피커를 같은 명령어를 줘가지고 대답하는 걸 한 70가지 정도 하는 걸 봤는데, 제가 뭐 다 보는 건 아니지만 한 네이버의 일단 승리예요. 알렉사는 더 서비스가 좋다 하는데 우리나라 이 음성을 단어를 아직 인식을 못하니까 우리나라 음성 부분을 인식하는 쪽에서는 네이버가 카카오 미니보다는 인식률 자체가 훨씬 더 낫다. 물론 100%는 없어요. 우리가 뭐 지금 어떤 일정 부분이라도 이런 거 간단한 명령 부분들을 실행을 하는데 그래도 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검색해가지고 실행시켜 준 것보다 음성으로 하니까 편하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뭐까지 간다겠어요. 가전이라든지 이 부분까지 확산이 되고 자동차 엔터테인먼트까지 인포테인먼트까지 확산될 거예요. 그래서 그 로엔의 인수 부분들은 단순히 1조라는 자금을 썼다는 그때는 욕 많이 먹었죠. 하지만 지금 바뀌고 있죠. 아주 중요한 플랫폼으로 역할 부분들 하는데 아까 AT&T가 자사 고객들한테 무제한 제공하고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진행을 하면서 프로모션 할 때 저도 잠깐 봤는데 컨텐츠가 형편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그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디오 토탈이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일단 화질 자체가 좋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화질도 없고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최근에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 좀 시켜서 변화의 모습 부분들 하고 목자라든지 옥자라는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좀 떠올랐던 게 지난번에 SK텔레콤 아이리버하고 그 다음에 SMCNC의 어떤 서로 주식 수합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쪽 부분들은 계속 컨텐츠가 핵심이 되는 시장 부분들이 좀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리고, 달러화는 지금 약세, 아무래도 이제 뭐 경기 지표가 조금 마이너스 번호 나오면서 달러화는 약세고, 요즘 파운드화가 지금 강세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금리 인상한다 하니까 파운드화는 강세고, 장단기 수익률 부분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반등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20일경 이번 주 중에 그 한미일 연합하고 계약하려는 가능성을 상당히 좀 기울이고 있어요. 지분 한 15% 정도로 해서 중요 결정 부분들은 못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한미일 연합으로 상당히 좀 기울은 것 같아요. 애플의 한수가 좀 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초대형 광석 운반선 발주 부분들을 임박하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초선을 판다는, 예전에 팔려고 했다고 못 팔았던, 인수를 안 해갔던 그 시초선을 팔면서 조금 뭡니까, 없는 수주지만 그걸로 조금씩 뭡니까,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바이오 시뮬런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게임주들 시총 30조 시대는 최근 5년간 10개사 상장하면서 시가총액이 건설업을 이미 추월을 했습니다. 이 추월했다는 의미 부분들은 상당히 좀 큰 의미 같아요. 우리나라 주력 사업 부분들로 지금 이미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시총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평가 부분도 좀 했을 때, 그리고 이마트24, 이마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자주 이 코멘트를 좀 드리는데, 저 업계 최초로 균일가 택배 서비스, 무게 상관없이 3,500원인데 프로모션 기간에는 3,000원 정도 진행한답니다.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마트24가 인지도가 좀 낮은 건 사실이에요. 인지도 업그레이드를 위한 대표 상품의 어떤 캐릭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 부분들이 좀 듭니다. 이렇게 보시고, 셀트리온 그 유방암 치료제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주마가 국내 공식 출시 부분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보다는 이제 트럼프는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니까 기조연설 19일날 기조연설 부분들이 좀 예정되어 있고, 그 부분은 근데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고, 왜 미사일을 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사작용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래서 물밑 작업으로 서로 그 뭡니까 대화를 하려는 노력 부분도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이건 그 시장 전체적으로 뭐 지수를 급등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지수를 뭐 급등시키거나 이런 그 지수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종목이 올라가는 거니까 종목 업종군에만 계속적으로 쓰시면서 엔비디아 6% 상승, 삼성전자 실적, 그 다음에 게임즈 시총 30조 시대,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초대형 광석 운반 관련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권을 좀 두시면서 9월 18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한 주 시작하시고 오후장에 마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